네. 계속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바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다리 조작과 함께 왼팔 운동이, 그러니까 왼팔 운동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상대적으로 오른쪽 폐는 싹 들리게 돼 있는 그런 힘이 좀 작동을 합니다.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왼팔로 스트레칭 바를 이렇게 당기고 오른쪽 어깨를 툭툭 쳐주면 기분이 좋은 이유가, 이거는 밑으로 당겨지고 오른쪽 어깨 툭툭 치고 있으면 오른쪽 폐는 들리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기분이 좋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비대칭이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 하여튼 그 뭐 왼팔 운동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잠깐 걷는데 뭐 갑자기 이게 왼쪽 가슴에서 약간 일자적으로 찌직 하면서 이렇게 아플 때, 제가 이 현상을 언제 느꼈냐면 지난번에 오바가 풀릴 때, 그러니까 후퇴하고 있을 때 왼쪽이 셌다가 약해지는 상황에서도 찌직거리고 한번 나타났었어요. 그게 기억이 나면서 이번에는 지금 약간 언더 상황에서 균형점으로 와서 지금 왼쪽으로 오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왼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왼쪽으로 넘어오다가 찌직거리면서 오는 느낌을 순간적으로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느낌이, 이거 오바가 시작된다라는 느낌을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이 공통분모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 이게 뭐 밤에 나타날 수도 있고, 밤에 나타나면 거의 못 알아차릴 거고, 낮 동안에 운동 중에 나타나면 뭐 저하고 동일한 증상으로 나타난다라면 알아차릴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나타난다라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주의 깊게 느끼려고, 또 느껴보려고 기다리면서 느껴봐야지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것도 뭐 다음에는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보장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증상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좀 알려주고 혹시나 참고를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딱 나타나니까 이제 이거 왼팔 운동 그만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왼팔 운동만 그만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오바가 된다라는 거는 다리도 지금 오바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리와 왼팔 운동이 합쳐질 때 오바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한동안 다리 조작을 계속 심하게 해본 적이 있거든요. 다리 조작을 계속 심하게 근데 왼팔 운동도 하기는 했는데 심하게 좀 많이 해도 오바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리 조작과 왼팔 운동이 오바가 나타나면 다리도 오바, 왼쪽 가슴도 오바,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찌직거리고 나타났을 때,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일단 다리 조작도 멈추고 왼팔 운동도 일단 멈췄습니다. 겨드랑이도 그만 치고, 이제 쳐도 양쪽을 치지 왼쪽만 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동안 먹힌 현상을 경험해 봤으니까. 오바 현상을 오바가 심해지면 왼손 중량을 막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내리다 못해 많으면 벗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 일단은 이제 다시 전신 운동을, 이제 오바가 또 시작됐구나. 근데 내가 최대한 빨리 알아차렸다. 이게 진짜 오바가 나타나자마자 제가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그냥 느낌이. 그래, 조금 기다리다 보니까 한 10분, 15분 정도 기다리다 보니까 그 오바와 관련된 증상들이 조금씩 나타나더라고요. 무슨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것도 참고로 해두세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오바라고 하거든요. 균형점까지는 균형이라고 하는데, 균형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면 오바라고 하는데, 찌직거리고 나타나서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있다 보니까 이 오른쪽 폐가 싹 들리면서 오른쪽 머리로 피가 올라오는 건지, 오른쪽이 앞쪽으로 해서 두개골, 하여튼 오른쪽 머리가 콕콕 쑤시는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이럴 때 이걸 오바로 보거든요. 왼쪽이 이긴다. 왼쪽이 이긴다. 그리고 또 한 5분 정도 있으니까 오른쪽 잇몸이 살짝 아파지더라고요.
오른쪽 잇몸이 살짝 아파지는 게, 이게 오른쪽 폐가 들리는 거예요.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 잇몸, 오른쪽 이빨 이쪽이 살짝 아픈데 심한 게 아니에요. 아주 미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한 걸 기다리다 보니까 제가 그걸 보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거 오바 맞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오른쪽 가슴 앞쪽이나 약간 어깨 쪽 주변으로 미세한 신경통적인 증상들이 살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확신을 갖게 되죠. 이거 오바가 맞다. 이 잘못하면 오바가 세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약간 또 두려움이 왔어요. 뭐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내가 균형을 잡아보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니까 내 목표가 깨질까봐 약간 두려움이지, 뭐 컨디션이 나빠질까봐 두려움은 아니에요. 응? 내가 계획해 놓은 게 무너질까봐 걱정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오바가 이제 시작됐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싶어서 걱정되는 나머지 오른쪽 겨드랑이를 툭툭 치기도 하고 다리 조작을 반대로 후퇴하는 방향으로 오른발을 오히려 뒤로 당기고 왼발을 앞쪽으로 살짝 눌러보기도 하고, 자주는 안 하는데 혹시나 오바가 심해질 수, 관성이 붙어서. 근데 제가 그게 운동을 심하게 해서 오바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저께 또 어제도 그렇고 운동을 많이 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어제 아침에 언더라고 느껴서 시작했던 운동이, 그걸 진짜 심하게 운동 안 했어요. 그냥 가볍게 했습니다. 가볍게 하다가 겨드랑이 쪽 운동을 확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오바가 팍 들어가더라고요. 다리 조작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겨드랑이 쪽 운동하고 왼팔로 밀고 당기기 10번씩 하고 나니까 바로 오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뭐 왼팔 운동을 충분히 해놓은 거 있죠. 제가 과거 한 석 달 동안 왼팔 운동 많이 했거든요. 그것도 다리 조작도 꾸준하게 했던 게 있어서 이제 그 속도가 빨라진 것 같아요. 그냥 뭐 갑자기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왜 균형 잡기 상황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나 하면, 이제는 균형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될 필요성을 확연히 느끼겠다. 왜인가 하면 우리가 몸 전체 문제들을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하고 그걸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균형점 근처에 머무는 방법을 조금 명확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저도 명확히 하고 여러분한테 좀 도움을 제대로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동영상을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들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또 오바가 세질까봐 또 걱정을 하는 거야. 제가 개인적으로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목표가 깨질까봐 그래요. 그 이제 살짝 오른쪽으로 또 살짝 해보는 겁니다. 진짜 왼쪽 가슴이 찌직하기 전에 알아차릴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은, 그거는 제가, 물론 찌직하기 전에 뭐 오른쪽 머리가 아파진다든가, 오른쪽 이빨이나 오른쪽 잇몸 쪽이 아파진다든가, 어깨 쪽이 약간 신호가 온다 그러면 알 수도 있겠죠. 그죠? 처음에 오른쪽 머리가 이렇게 조금 아프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오른쪽 머리 아픈 증상이 잘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지고, 그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왼쪽 머리가 살짝 아팠어요. 살짝 왼쪽 머리가. 그 이걸 왼쪽은 폐가 커지면서 올라오는, 그 작다가 커질 때 폐가 더 잘 움직여요. 또 이거는 오른쪽 폐는 크다가 작아질 때 폐가 더 잘 움직이고, 그래서 왼쪽 머리로 또 올라오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먼저 나타나고 왼쪽이 나중에 나타나는데, 결국은 양쪽 머리가 다 아팠어요. 그 오른쪽 머리가 먼저 탁 올라왔을 때 이거는 왼쪽이 세지고 있고, 또 왼쪽 폐가 또 부드럽게 움직이면 왼쪽 머리로 피가 또 잘 올라오기 때문에 왼쪽 머리가 살짝 아플 수 있다. 심하게 아픈 게 아니고 살짝 아프다가 끝난 거예요. 금방 끝난 거예요. 그 뭐 아픈 거는 오른쪽 머리 하여튼 둘 다 그냥 빠르게 끝났습니다. 빠르게 끝내, 약간 미세한 통증이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없어졌었고, 그때 제가 오른쪽 머리가 아플 때 약간 제가 우산을 들고 있어서 어제는 우산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우산을 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올 때 우산을 오른손에 이렇게 짚고 이렇게 툭툭 누르면서 이렇게 걸어오니까 오른쪽 머리나 오른쪽에 왔던 그 약간 미세한 신경통적인 증상들이 오른쪽으로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하니까 힘을 가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오른손으로 했나 하면 이게 오바가 또 세질까봐 겁이 나서 조심스러워서 두려워서가 아니고 겁이 나서 그냥 중화시키려고 오바가 심해지지 말라고 균형점에서 붙들어 두려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한 10분 정도 걸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오른쪽에 오는 신경통적인 것도 싹 사라지고 없어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오바라고 느끼고 나서 찍하고 아프고 이빨, 오른쪽 머리 아프고 오른쪽 가슴 이쪽으로 심지어 손가락 쪽으로도 약간 미세한 신경통적인 자극들이 있었습니다. 아프지는 않고 자극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니까 또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딱 이렇게 있는데 오바가 탁 되니까 오른쪽 어깨가 살짝 들려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됐어요. 왼쪽에 비해서. 그냥 이렇게 걷는데, 이상하게 오른쪽 어깨가 더 높이 올라와 있다. 이런 느낌마저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투벅투벅 걷는데, 바깥에 나가 있으면 주로 걷거든요. 앉아있기보다는 주로 걷는데, 뭔가 모르게 이렇게 오른쪽 가슴, 왼쪽 가슴에서 느껴지는 힘이 왼쪽 가슴과 왼쪽 팔이 더 힘이 세다라는 느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 오바가 되니까.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십니까? 오바가 되면 왼쪽 팔에 차고 있는 모래주머니가 조금 부담스러워지죠. 약간 부담스러워지는데 좀 빼주고 싶다라는 욕구도 들고 그런데 자, 왼손의 모래주머니는 또 두 가지로 해석한다 그랬죠. 뭐 피가 부족해서 모래주머니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 팔 전체가 무겁다고 느낄 수도 있고 모래주머니만 무겁다고 모래주머니만 무겁다고 느끼는 거는 그거는 좀 언더 상황이다. 부족한 상황이고 팔 전체가 무거워진다. 가슴까지도 무거워진다. 이거는 오바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 두어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 하여튼 오바가 되면 이런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왼쪽 가슴, 왼쪽 팔이 오른쪽 팔보다 더 무겁게 느껴져요. 더 힘이 있게 느껴집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오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오바는 심해지면 또 풀어준다고 또 며칠 고생하셔야 돼요. 고생하는데 오바가 심해지면 풀어줄 때는 기분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기분이 좋다고 그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오바를 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지. 풀어줄 때는 기분이 좋은데 또 한참 풀어주다 보면 또 언더가 돼버려요. 언더가 되면 또 오바 만들려고 또 오겠죠. 이 진폭,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크면 좋은 건가요? 뭐 풀릴 때 기분은 좋아요. 그죠? 또 만들어 갈 때도 기분이 좋아요. 근데 오바가 돼버리면 기분이 나빠요. 또 언더가 또 점점 세지면 또 기분이 나빠요.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 균형점이 제일 좋은 건가 하는데 제가 아까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 균형점 근처가 무조건 좋은가? 그냥 느낌상으로만 말한다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좋은 거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상황 속으로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어요. 균형점 근처에서. 그러니까 제가 어젯밤에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자, 그냥 있었던 일 그대로 얘기 드릴게요. 어제 저녁에 자려고 보니까,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씻고 자는데, 뭔가 모르게 약간 오바 같아요. 약간 오바 같아요. 오바가 들어갔으니까 약간 오바 같아요.
야, 이걸 어떻게 자야 되지?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야 될까? 이제 기도도 해요. 하나님, 오른쪽으로 누워 잘까요? 아니면 이거 오바를 풀어주는, 그러니까 다리와 손의 모래주머니를 좀 조정을 해서 좀 잘까요? 그냥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서는 잘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오바가 세지는 않는데 뭔가 잠을 불편하게 잘 것 같은, 그간에 며칠 동안 잘 잤는데 오늘 밤은 조금 힘들 수 있겠다라는 이상한 그런 느낌이 왔어요. 예. 그래, 기도하고, 일단은 한번 또 해봐야죠. 기도하고 해봤는데, 어, 약간 다리를 반대로 찼어요. 지난번처럼. 오바다. 그러니까 누워있을 때는 막 심하게 몸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다리도 와샤, 오른발에 있는, 엄지발가락에 있는 와샤도 뒤꿈치로 옮기고, 왼발은 뒤꿈치에 무거운 거를 앞꿈치 쪽으로 옮겨주고, 앞꿈치는 가벼운 거였는 거 뒤로 옮겨주고, 바꿨어요. 바꾸고, 왼손 벗어버렸습니다. 왼손 벗고, 오른손 100g을 차고 누웠는데, 잠이 그렇게 막 확 금방 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잠을 좀 늦게 들었던 것 같아요. 거의 1시간 정도 있다가 잠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예상에 오바가 걸려 있으니까 이게 풀어주면, 센 오바는 아닌데, 풀어주는 전략을, 후퇴하는 전략을 세우면 며칠 전처럼 되게 편하게 자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어요. 왜? 오바가 걸렸으니까 풀어주는 식으로 자면 지금 그저께부터 시작해서 한 며칠 동안 되게 편하게 잤거든요. 그거 효과를 기대하면서, 예상하면서, 기대하면서 잡았는데 안 편해요. 이게 오바가 센 것도 아니고, 분명히 어제 오후에 내가 오바가 들어가자마자 알아차려서 그걸 약하게 해주려고 일부러 다리 동작도 약간 반대로 하고 일부러 약간 풀어주는 동작을 했거든요. 오바가 분명히 센 거 아니에요. 진짜 균형점에서 약간 왼쪽으로 넘어갔니 안 갔니 할 정도로 그냥 약한 오바였어요. 그걸 풀어주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꼭 어떤 느낌이었나. 제가 오바가 됐다가 풀어주다가 맨 끝자락에 더 풀어줘도 기분이 안 좋고, 다시 채워도 기분이 그렇게 안 좋고, 막 원래대로 채워도, 순방향적으로 채워도 그렇게 안 좋고, 좋은 거 아니고, 또 후퇴한다고 바꿔줘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서, 이거는 이제 다 풀렸다, 이렇게 판단했다가 했죠. 오바에서 풀어주는 끝자락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여튼 몇 번 전에 동영상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바가 심하게 걸렸다가 풀릴 때는 기분이 좋아요. 또 완전히 언더돼서 이제 다 풀려서 이제 올라올 때, 운동으로 머리주머니도 바꿔 차고 운동으로 막 이렇게 올라올 때 또 기분이 좋아요. 트림이 탁탁 나오고. 근데 이 균형점 근처에서 지금 제가 균형이 거의 맞았는데, 자기 전까지만 해도 약한 오바라고 생각해서 풀어주는 식으로 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도 불편하게 자고 꿈도 많이 꿨던 것 같아요. 꿈도 많이 꿨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꿈의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저분한 꿈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컨디션을 떠나서 그냥 잠을 편하게 못 잤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몇 번 있었어. 이게 도대체 뭐지? 그때 당시에는 내가 균형을 잘 못 잡아서 그렇지 않나. 이번에는 내가 굉장히 신중하게 균형을 잘 잡아보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잠은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줘도, 오버한데도 약한 오버니까 이거 풀어줘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약한 오버니까 풀어줘봐야 얼마나 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거 좀 최근에 제가 느낀 부분인데, 균형이 딱 맞아. 제가 이걸 2번 정도 느껴봤습니다. 지난번에 오바가 풀려서 다시 이렇게 균형점으로 올 때도 느껴봤고, 이번에 또 어제 오바가 돼서 또
어제 언더에서 오바로 지나갔다가 거기서 균형 맞출 때도 또 동일하게 느껴봤는데, 일단 참고로 들어보세요. 이거 조금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균형이 딱 맞으니까요. 그냥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 균형이 이거 언제 깨지지? 이거 언제 깨지지? 깨지긴 깨질 텐데, 오버가 되든 언더가 되든 깨지긴 깨질 텐데 언제 깨지지 하고 약간 불안한데 그냥 불안해도 어쩔 수 없어. 그건 내 마음의 문제고, 일단 조심해서 균형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저녁도 먹고 뭐 밥도 먹고 이랬는데, 그 저녁에 똥이는 저녁 먹고 난 시간에 저녁 먹을 때 두 번 동시에 일어났어요.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한 번은 밥을 먹는 중에 일어났고 한 번은 밥을 먹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느낌인가 하면 균형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균형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창자가 꼬물꼬물꼬물꼬물꼬물꼬물꼬물거리는데, 이 창자에 있던 뭔가가, 그러니까 창자가 약간 찌그러드는 듯한 느낌이에요. 창자가 좀 쪼여드는 느낌. 그 최근에 제가 이게 배가 좀 부르륵 올라왔어요. 이게 예전 이제 수건도 차고 소장 키운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가 부르륵. 우리 중년의 여성들이나 중년의 남성들, 특히 중년의 남성들 배가 이렇게 올라오죠. 40대 넘어가면. 이게 그냥 뭐 우리가 잘 먹어서 배가 올라온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상하게 공통분모적으로 나이가 40, 50 되면 배가 올라와요. 허리 사이즈가 커져가고. 그렇죠. 그 저는 이걸 볼 때 예전부터도 느꼈는데, 이게 우리가 창자가 잘 안 움직이면 창자 혈관이 자꾸 커져요. 왜? 창자가 안 움직이니까 더 많은 피를 끌어와야 돼요. 머리에 있던 피도 끌어와야 되고, 다리에 있던 피도 끌어와야 되고, 팔에 있는 피도 끌어가야 돼요. 손가락에 있는 피도 끌어가야 되고. 그 창자가 자꾸 무거워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 창자가 자꾸 무거워지는 현상이 생겨서,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도 흔들어주고, 어깨도 해주고, 발꿈치 운동도 해주고, 손가락 운동도 해주고, 발가락 운동도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창자에 있는 피를 자꾸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자꾸 퍼뜨려 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균형이 딱 맞을 때 창자에 있던 뭔가가 막 위로 올라오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창자는 찌그러들면서 뭔가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오른쪽 폐가 그때 오바가 걸렸다가 풀어주려고 후퇴가 끝나고 이제 다시 균형점으로 올려가는 지점에 오른쪽 폐가 한번 쳐져서 자고 일어날 때만은 오른쪽이 아니고 소장 전체가 찌그러드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랬죠. 그거는 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균형이 맞을 때는 이렇게 좌우가 이렇게 몰려들어서 가운데로 이렇게 들리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들리는 느낌이고, 오른쪽 폐가 쳐져서 이거 대장과 소장을 짓눌러서 가스 흐름을 끊어버렸을 때는 펑퍼짐한 상태에서 주저앉는 느낌이에요. 그건 오른쪽 폐가 창자는 그대로 있는데 그냥 이렇게 바람 빠지듯이 쑥 꺼지는 느낌. 그거는 오른쪽 폐가 쳐져서 오른쪽 소장과 대장을 짓눌러서 가스 흐름이 끊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가스는 위로 쑥 빠져버리고 창자는 찌그러들고 소장이 찌그러들어요. 그거는 펑퍼짐하게 내려앉아 버리는 느낌인데, 이거 균형이 맞을 때는 오른쪽 폐는 들려있는 상황이고, 균형이 맞을 때는 이렇게 펑퍼짐하던 게 안쪽으로 촥 모여들면서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들리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착각했는 게, 이게 불편함이 오바가 세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가, 오바 상황에서 내가 저녁을 먹으니까 오바가 심해지고 있는 건가라는 이상한 착각을 했어요. 근데 한 이틀 전에도 동일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 아니다, 내가 균형이 맞으면 컨디션이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창자에 있던 피가 빠져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특히 또 우리가 저녁을 먹고,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저녁을 먹고 양손에
저희 저녁 먹는 식탁 옆에 물병이 한 세트씩, 두 세트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용 두 개, 1.5리터 제 거 두 개 있는데, 저녁 먹기 전이나 저녁 먹고 나서나 이래 보면, 저 물병을 양손에 잡아요. 먹고 나서도 잡기도 하고, 먹기 전에도 한번 잡기도 하는데, 잡고 있으면요, 균형이 안 맞을 때는 잡고 있으면 피가 올라와서 그냥 기분만 좋을 뿐인데, 균형이 맞을 때는 탁 잡고 있으면 창자가 막 꾸물꾸물꾸물꾸물꾸물 거려요. 원래 꾸물꾸물거리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움직임이 있다는 건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세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냥, 이게 좋긴 좋은데, 피가, 그러니까 물병을 양손에 탁 잡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균형이 맞으니까 창자에 있던 피가 그냥 손에 물병을 잡고 있으니까, 양손에 1.5kg짜리 물병을 잡고 있으니까 그냥 쭉쭉쭉쭉쭉 빠져나오는 느낌이에요. 창자가, 왜 그동안 창자에 피가 꽉 차 있다가 갑자기 쑥쑥 빠져나오니까 어색할 거 아니에요. 어색하니까 뭔가 우리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컨디션 용어가 좀 애매하니까 하여튼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불편하면 그냥 벌떡 일어나고 그래. 벌떡 일어나서 그냥 TV를 보는데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뒤로 좀 걸으면서 운동하면서 TV를 보기도 하고. 밥 먹고 계속 앉아있으면 컨디션 떨어져요. 예? 밥 먹고 나면 일단 그릇 한번 치우고, 또 잠깐 앉아있다가 또 일어나서 운동하면서 TV 좀 보다가, 그죠? 또 힘들면 잠깐 앉아있다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컨디션 좋다고 계속 앉아있으면요, 결국 컨디션 나빠져 버려요. 하여튼,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창자에서 피가 빠져나오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중년의 남성들이 왜 배가 커질까? 잘 먹어서 커질까? 많이 먹어서, 술을 많이 먹어서 커질까? 그러면 술을 안 먹는 여성들은 왜 커질까? 또 우리가 이 대사증후군이 회복 과정에서 배가 불룩 올라오는 경우를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소장이 살아나는데 배가 볼록해요. 윗배가 볼록하기도 하고 아랫배가 볼록하기도 하고, 또 회복 과정에서 저도 배가 볼록한 걸 최근 거의 한 1년 동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죠. 역삼각형으로 쫙 올 때 지금 겉으로 보긴 잘 몰라요. 근데 내 느낌이, 와, 창자가 막 이렇게 오므러든다. 뭔가가 빠져나오면서 막 오므러든다라는 느낌을 머리로 느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잘 못 느끼겠더라고. 저 배가 그렇게 홀쭉해졌나? 이러고 보니까, 뭐, 그렇다고 배가 빵빵한 건 아닌데, 외형적으로 이전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느낌은 이렇게 찌부러드는 듯한 느낌이에요.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요까지가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바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맞으면 창자에 있던 피가, 창자로 몰려들어 있던 피가 이제 몸 전체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데, 받아줘야 되죠. 받아줘야 돼요. 손가락 문제 해결해 놔야죠. 손목 문제 해결해 놔야죠. 어깨 문제 해결해 놔야죠. 그래서 제가 전에부터 손가락, 어깨, 팔꿈치, 손목, 이게 다 중요하다. 발가락 문제. 창자에서 피가 빠져나올 때 이게 안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렇잖아요. 길게 봐서. 저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미리 다 해결해 놓으면 창자에서 피가 빠져나올 때 원활하게 빠져나온다요. 머리에도. 머리 혈관 우리가 얼마나 찌그러들었겠습니까? 얼굴, 뭐, 이런데. 저도 얼굴이, 뭐, 동영상 찍을 때마다 내가 제 얼굴이 변한다는 거 알아요. 예전하고 제 얼굴이 달라졌다는 것도 알고, 뭐, 몸도 다 달라졌죠. 체중도 다 달라졌고, 변해가는데 이게 창자가 균형이 맞을 때 창자에 있던 피가, 머물러 있던 피가 이제 막 뻗어 나온단 말이에요. 뻗어 나올 때 받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손가락 운동 이렇게 해내야 되고, 허벅지 쪽에 이렇게 눌러주기도 하고요. 허벅지 약한 쪽으로, 센 쪽에 하면 안 되죠. 저는 오른쪽 앞쪽 허벅지가 약하니까 오른쪽에. 또 왼쪽은
옆구리가 약하니까 옆구리 쪽에다가 대고 이렇게 하고, 누워서 하는 운동할 때 구석구석 발가락부터 해서 구석구석 다 운동해야죠. 그리고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어제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 느낀 부분입니다. 일단은 그냥 제가 설명 차원에서 제가 느낀 부분을 영상 기록물로 좀 남겨놓고자 하는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최대한 세밀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한번 느껴보시고, 제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시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연구하는 자세로 자꾸 더 깊이 있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